네, 사건 사고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이죠.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의 새마을금고 임원이 저지른 일인데요.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를 하고 또 후원금까지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자, 참다 못한 직원들이 제보를 했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직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신문과에서 주문 지시가 무조건 작성해서 내라 이렇게 되면은 직원들도 다 알았을 거야. 아마 그거를 발표하는 이유가 하는 의원이 전무님이랑 친구고 그거를 되게 잘 보세요. 네, 2015년 당시에는 새누리당을 그 정당 가입하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바른정당에 그 가입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뭐 어떻게 본다면 뭐 정치 갑질이 아니냐 뭐 네. 이런 그 비난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그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위 말해서 그 직장 내에 갑을 관계에 기인해서 강제적으로 가입한 이와 같은 형태가 아닌가라고 비난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본다면 그 이 지역 사회의 무슨 토착 그 비리 세력과의 그 연합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와 같은 토착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번 사건이 그 새마을금고의 갑질이라고 하는 문제점과 있음과 동시에 내년 그 지방선거를 그 앞두고 입당 원소를 이렇게 모집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한 영향력을 그 지역의 부당한 세력의 원조를 받아서 하는 것에 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시사점도 상당히 분명히 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결국은 지금 각 그 당에서도 중앙당에서도 각 지역에 할당을 해서 세를 불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그 많이 있는 차에 이번 그 새마을 그 금고 사건 같은 경우는 과연 수원 이곳 한 것이겠느냐? 예.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저와 유사한 행태가 있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시사점에서도 이번 그 새마을 금고 사건 우리가 좀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네,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에 대해서 가입을 강요한 이유가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무라는 사람이 특정 도의원과 친분이 굉장히 깊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내부 제보자들 봤더니만 알고 네. 봤더니만 이 전무님하고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하고 아주 친한 친구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평소 때도 그 도의원이란 분이 뭐 재집 나들듯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그렇게 그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부탁이 있었을 테고 그와 같은 친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에는 당이었다가 당적을 바꾸니까 바꾼 당적의 어떤 그 정당 가입 신청서까지 지금 강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 새마을금고법에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해서 이미 정치 관여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금고나 중앙에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각 아주 그 지역 단위로 있고 거기에 있는 대의원이라든가 총회원들이 그 지역에서 상당 부분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어떤 일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 새마을금고법에 정치 관여 금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이 중앙의 차원에서의 어떤 그 경고 절차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 좀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만약에 이제 그 새누리당 입당 원서를 내고 그 다음에 또 바른정당 입당 원서를 냈다 그러면 동시에 두 개의 정당에 가입한 이런 꼴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건 정당법에 이중 그 입당 금지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에도 사실상은 뭐 유배될 수 있는 이런 그 사항이 됩니다. 그것은 뭐 징역형도 1년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인데 어쨌든 네. 이건 본질적인 이슈가 아닌 이슈이긴 하지만 예. 동시에 같은 시점에서 두 정당에 다 가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뭐 정당법에 규율되어 있는 또 이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두 정당에 동시에 가입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의원이 이제 어느 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옮긴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 기존에 있던 새누리당은 탈당을 하고 예. 아마 새로 가입을 하는 그런 뭐, 절차를 예. 했었을 텐데 만약에 그와 같은 일들이 탈당 절차를 본인이 밟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이없는 결과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마 그 해당 도의원이 어떤 탈당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위임받지도 않고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특정 정당에 가입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죄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강요란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강요죄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반론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 정치 성향과 달리 직장 상사가 이것을 하도록 억지로 강권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네. 그것은 이제 이른바 강요죄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 결국 지금 본인 아마 그 전무 같은 경우에는 권유를 했지 강요를 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건 권유를 넘어서 강요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강요가 될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좀 더 구체적인 법률로 그 새마을금고법에 정치관여 금지를 하고 정치관여 금지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요죄와 더불어 바로 이 그 새마을금고를 규정하는 새마을금고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뭐 이렇게 정당 가입을 강요한 것 외에도 이제 지방선거, 그러니까 도의원 선거에서 이제 각 당마다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 뭐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해요.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자체는 이제 그 선거에 부정한 영향력을 끼친 거기 때문에 그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핵심적인 것은 정당 가입과 관련돼서 자신의 의사와 관련 없이 모집 행위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이 그 권리 당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확보하기 위해서 예. 당비까지 대납을 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그 당비는 또 스스로 내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정당법 위반,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정당법에 보면 이제 그 공정한 당 간의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사실 공정한 것이 아닌 이와 같은 상황이죠. 그러다 본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또 그 정당법 위반 이와 같은 혐의도 함께 있을 상황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네. 자, 직원들이 감사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요.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해당 전무는 내부 고발자를 찾는다면서 직원들을 압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부고발자 당기가요. 아니 내부고발자 당기인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나한테 원망하지 말고 일어나는 원망하지 말고 의리가 있으면 의리 지켜. 네. 지금이 뭐 내부 고발자 자수기간인 것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요? 순순히 실토하라는 얘기겠죠. 한마디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자기 친구가 이 그 도의원이라는 이유로 해서 부하 직원들한테 정치적 의사표현을 강요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본인이 반성하고 직원들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인데 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기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신고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떨지는 뻔한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보복이나 이런 것이 더 강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국 이러한 점이 비추어서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지역 밀착형 금고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을 이사장과 전무 같은 분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직장으로 고용했고 그래도 다 보면은 전문 지역에 서로 관계가 돼 있고 학교 선후배 사이 이런 것들을 이용했는 갑질들이 상당히 만연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벌백계가 그런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이 임원의 갑질,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에 대한 색출에 나선 것 외에도 또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자, 협박성 폭언을 했는데 그 얘기도 잠깐 좀 들어보죠. 애기 붙여갖고도 만약에 잡살이한 거 나오는지 내가 거꾸로 들어가서 너 하면 너 죽는다. 인물도 숨나가지 나가서 기사들이 때린 거는 무슨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지. 폭언이나 강하게 해요. 하지 마시라고. 예,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지라고 얘기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옛날 같으면 딱이 맞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되는 발언들 아닌가요? 뭐 일단은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막말 논란 자체가 이제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좀 한계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당히 무서운 얘기를 한 거죠. 네. 뭐 따귀에서부터. 그런데 가장 이 얘기를 듣는 그 당사자들은 내가 이것에 반기를 들거나 혹시 다른 행동을 하면 이 새마을금고에서 해고당하지 않을까.
또는 그 부정한 불공정한 인사를 받지 않을까. 네. 소위 말해서 미생의 아픔 같은 것이 제일 이제 큰 이유 같은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적인 그 평가 같은 해악의 고지라고 하는 예. 그 협박죄 분명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논의한 네.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법 위반 또는 뭐 관련된 그 공직선거법 위반 그 혐의 등이 있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사회의 상당 부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 그 지역 사회의 서민을 위한 금융 그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방기하고 자신의 그 개인적인 목적과 지인 관계 그 정치적 그 안위를 위해서 또는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본다면 토착 세력이 지금 여러 형태의 우리가 YTN의 그 새마을금고의 부정 부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근본적인 개혁 같은 것이 안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다. 결국 그 투명성과 또 경영의 공개 이것이 사실은 그 안 되어 있고 그냥 끼리끼리 한다거나 더군다나 뭐 이사장이라든가 임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 기간 내에 그야말로 절대 권력처럼 예.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감사하고 지적하고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의 그 부재 때문에 지역 사회의 침묵의 코드가 그대로 여기에 깔려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웃은 것처럼 그 내부자 자수기관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만들 지경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게 있어서 그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인 경영성 투명화의 확보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새마을금고 중앙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렸는데요. 그게 감봉 1개월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너무 한마디로 네. 솜방망이 쳐버리다 이렇게 이런 그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얼마 전 같은 경우에 인천의 한 그 새마을금고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개고기를 삶아라 뭐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예. 그 시킨 케이스도 있고 네. 이 또 안양 지역의 한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상무 직원은 물론 상무한테까지 폭행했던 케이스가 있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폭행은 아닙니다만 폭언을 넘어서 정치적인 의사표현 자유까지 상당히 침범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회에서 차원에서 어떤 그 징계란 것이 지금 감봉 1개월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물론 그 설계나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낮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와 같은 것은 내부적인 징계뿐인 것이고 추가적인 어떤 그 형사적인 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 제재가 어떻게 될지 아마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내부적인 제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난달에 인천의 그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아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새마을금고와 관련돼 있는 갑질을 지금 이제 두 차례 이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마을금고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경영 조직으로 봐야 되는데 뭐 윤리 경영이라고 하는 이런 철학의 부재 플러스 이것의 회계 감사의 적적성과 통제할 수 있는 감시 체계의 부재 그리고 임원으로 그 선출되게 되면 이사장이나 그러면 그 임기 동안은 그 누구도 제어를 하거나 예. 체크 앤 밸런스의 시스템이 없는 것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회의 유력 인사들하고 함께 의기투합을 해서 네.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본인의 그 존재감을 계속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고 또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상당히 그 취업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의로운 얘기라든가 내부 고발을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처럼 언젠가는 알려지게 된다. 조만간 예, 이 임기 예. 내에 있는 동안 그러면 그 불이익은 나한테 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당히 그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관한 갑질 논란이 계속 그 빈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 토착 세력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그 지방자치에 관한 것도 개헌의 많은 부분을 담아내는 이런 상황에서 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상당 부분 위해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 형사적 제재 그리고 그 행안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그 감사 같은 것을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자, 수원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전무가 벌인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네.